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줄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성 시집을 읽었습니다. 짜잔! 반지하 앨리스. 신현님 발음이 잘 안 돼. 발음이 자꾸 새던데. 신현님 시인이 2017년도에 쓰신 반지하 앨리스라는 작품을 읽어봤는데요. 예따 책방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 11시부터 한 2시간 좀 넘게 여성시 읽기 모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에 미친 언니들과 함께. 네, 이번에 선택한 시집은 이 시집이었어요. 신현님 시인의 시집이었어요. 뭐랄까. 가난한 시인 것 같아요. 최근인가요? 그러니까 신현님 시인의 최근 행보, 이런 모습들, 모습들 때문에 이제 좀 탐탁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동시대 살아있는 작가, 시인의 작품을 읽는다라는 거는, 독자에게는 참,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인, 죽은 지 한참 된 시인, 작가들,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읽을 때는 그들의 생애가 이제 작품을 읽는데 이러저러한 어떤 참조점이 되긴 하지만 방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같은 나라에, 같은 사회에,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작가가 내가 지향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것은 작품을 이렇게 읽는데 끊임없이 뭔가 방해를 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된 그런 작품이에요. 반지하 앨리스, 제목부터 좀 의미심장하죠. 네, 반지하. 반지하라는 것이 이렇게 상징해주는 어떤 사는 곳의 이야기. 이후로도 이 얘기하면서도 이제 영화나 이제 지금 요즘에 나오는 이제 드라마 이야기도 이제 어쨌든 이야기 나왔는데, 소공녀라든지, 기생충, 이런 영화에서의 어떤 반지하에 살고 있는, 혹은 자기가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떠돌아다녀야 하는 삶,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 TVN에서 하고 있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가 떠올랐는데, 이제 반지하도 어쨌든 보증금이나 이런 목돈이, 크든 작든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밀려서 가는 곳. 물론 그렇지 않은 고시원도 있지만 요즘엔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엽기적으로 이제 변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드라마가 담고 있어서 사는 곳은 정말 계급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일단 시인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저는 신현님 시인 이름은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작품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신현님, 경기 의왕에서 태어났다. 의왕에 관한 시도 여기 시집에 있더라고요. 아주대학교에서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에서 비주얼 아트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세기말 블루스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작품을 읽어본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 아마 한두 편 정도 읽어봤을 것 같아요. 해질녘에 아픈 사람, 침대를 타고 달렸어가 있다. 나의 아름다운 창과 신현님의 미술관에서 읽은 시, 만나라, 사랑할 시간이 없다 등 다수의 에세이집과 세기시 모음집, 나라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시가 나를 안아준다 등이 있다. 동시집 초코파이 자전거의 방귀라는 시가 초등교과서에 실렸다. 세 번째 사진전 사과밭 사진관으로 2012년 울산 국제사진 페스티벌 한국 대표 작가로 선정되었다. 이런 소개가 있고요. 시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인의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앙리 베르그송의 창조적 신화에서 따온 인용문이 있는데,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원숙해지는 것이며, 원숙해진다는 것은 무한정, 자신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반지하 집에서 산 10년, 시집도 10년 만이다. 그 사이 육체의 집도 반이 지하로 갔다.
늘 지문제로 인생이 고달팠고 존재하기가 죽을 만큼 힘들었다. 영혼 혁명이 필요했고 혁명에는 기도하기, 책 읽기, 시 쓰기, 사진 찍기만한 것이 없었다. 딸과 나로부터 숨 돌리니 시가 쏟아졌다. 내게 혁명은 나를 넘어 남의 숨결을 느끼고 남을 나같이 여기는 연민과 나눔이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정든 딸과 가족과 그리운 이들 그리고 힘겹게 싸워가는 동시대인들 앞에 이 시집을 바친다.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이 시집은 특이하게 시의 구성 자체가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런 게 있고요. 총 5부로 되어 있는데 프롤로그, 에필로그도 하나의 어떤 덩어리 시들이 이렇게 있어서 총 7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예요. 그래서 약간 에세이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0년 만에 낸 시집이어서 그런지 어떤 시간의 흐름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시인이 10년 동안 살아낸 그 현실 어떤 덩어리들이 이 시집에 묶여 있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덩어리들마다 붙어 있는 그 제목들이 이제 각 시의 제목을 이제 따다가 덩어리들을 엮었는데 프롤로그는 기억은 어항이 아니라서 여기에 이제 반지하 앨리스라는 시가 들어있고요. 팬티를 찾으러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 반지하 앨리스, 혁명을 꿈꾸는 사람, 오래된 엄마의 방, 내일 역을 지나치기 전에 라는 이렇게 7개 부로 이루어져 있는 시였어요. 보면서는 뭔가 반지하 방 같은, 반지하 집 같은 그런 시집? 그야말로 가난한 시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묘했는데 첫 시 반지하 앨리스가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시인데 이 시는 또 묘하게 어떤 되게 가난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막 뭔가 긍정 희망 막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어둡거나 이렇게 막 우울하거나 그렇지만은 또 아니게 묘한 시인 것 같아요. 반지하 앨리스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토끼굴에 빠져든 100년 전의 앨리스와 돈에 쫓겨 반지하로 빠져든 앨리스들과 만났다. 생의 반이 다 붙인 반지하 인생의 나는 생의 반을 꽃피우는 이들을 만나 목련차를 마셨다. 서로 마음에 등불을 켜갔다. 이렇게 어둡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앨리스가 상징하는 것들, 반지하의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묘한데 모르겠어요. 이번부터는 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 읽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리뷰를 좀 리뷰 영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접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시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어떤 시를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11월의 사람들이라는 시가 맨 처음에 눈에 들어왔는데 11월의 사람들, 날개도 없으면서 날고 싶다. 미칠 수도 없으면서 미치고 싶다. 죽지도 못하면서 죽고 싶다. 너는 되풀이 말만 한다. 홀로 밥과 물을 나르기도 힘겨운 겨울 사람들은 사랑마저 효인도 보고 본만 같아서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지렁이처럼 울었다. 가난에 시달리며 비루한 노동으로 울지 않으려고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걸레처럼 축축한 자신을 빨랫줄에 널곤하였다. 11월의 사람, 11월 한 해가 다 끝나갈 즈음의 달이잖아요. 걸레처럼 축축한 자신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시 중에 나는 자살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않았다 이런 시의 연작이 있는데 그 시를 보면서도 참 뭘까 이 마음, 어떤 의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으면서 죽지 않은 이유를 찾는 그런 시인이 살고 있는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예전과 달라졌다고? 요즘은 어떻다고?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걸까? 또 약간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방금 또 이제 페북에서 몇 개 이렇게 페북도 하시고 얼마 전에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또 되게 발랄한 느낌도 있고 막 그러셔서 참 그냥 시집만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좀 또 짠했던 시 중에 하나는 Don't Cry Baby Box 라는 시가 있어요. 이것도 참 어둡고 막 그런데 읽어드릴게요. 이대로 사라져도 그만이라 생각될 때가 있어. 살림과 잡일하며 홀로 늙어갈 때, 애랑 씨름하다 지쳐 쓰러질 때, 눈이 시리게도 나는 쓰레기, 슬프게도 혼자 축 늘어진 시래기, 혼자 키울 수 없는 엄마의 아가들이 베이비박스에서 매일 우는 걸 아나? 고아원도 아니고 교회 베이비박스에서 버림받은 아가 우는 소리를 들어는 봤나? 피자 한 판처럼 따끈한 죄악덩어리 세상에 지글지글 끓는 사이렌 소리를 원하지 않아도 버리고 버림받는 인생살이. 세상은 버려진 이들의 울음박스. 버려졌고 벌어졌다고 느끼는 이들의 울음박스. 새드 피플 박스. 베이비 박스. Don't cry baby box. 이 작품을 읽으면서는 우락감이 하루키였나요? 류였나? 막 그렇게 갑자기 헷갈리는데 코인 로커 베이비스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이게 다른 제목이 원제였고 이게 원제고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던가 막 헷갈리긴 한데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일까? 말하면서 막 이렇게 봤는데, 이제, 우리 지하철 사물함 같은 그런 곳에 이제 동전을 넣고 이제 잠글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아이를 버려진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소설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프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런 표현들 참, 외로움도 역같이 달게 먹는 날.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를 담은 시집인데 역같이 달게 먹는 날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물음주머니라는 시가 있는데 내 인생은 온갖 물음으로 만든 주머니였다. 물음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게 묻곤 했었지. 결혼도 사랑도 하기 고단한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일까? 언제까지 서로의 피난처가 못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눈보라 소리를 낼까? 페북, 인스타그램 등 SNS 무대에서 언제까지 나를 알리고 팔아야 하나? 우리는 SNS 무대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생을 살고 쇼핑백 무덤에 간편히 장례식을 치르고 명복을 빌어야 할지 모른다. 돈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냥 부자구나 했는데 돈이 있으면 이제는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8년 일에 번 돈을 잃고 8년째 반지하 방을 못 나오는 나를 화살처럼 날려버리고 싶다가도 살기 위한 모진 주먹들이 꿈꾸는 걸음들이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몸짓이어야 함을 이제는 아네. 지구가 회전 의자처럼 빨리 돌고 어느 곳이든 썩은 냄새가 난다.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는 게 없고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에 내 주머니에 흘린 눈물만 가득하다. 요즘은 가는 곳마다 벼랑 같아.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음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게 나 대신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이 흔들린다. 아프다고 외치지도 못하는 저녁에 시가 이렇게 막 한숨 나요. 저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뿔끈 에너지고 막 치솟고 아글아글 쓰면서 막 그런다고 내가 불행할 줄 알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글들을 좋아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한 10대, 20대에 읽었다면 참 좋아했겠다. 40대인 나는 멀리 하고 싶은 시, 우울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그것도 시 때문에이라면 더더군다나 뭔가 어둡고 싶지 않다. 현실도 나도 무겁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랬던 시예요. 시인이 살아가는 세계가 더 이상 반지하 같지 않기를 바라면서 반지하 앨리스 읽어봤습니다.